안녕하십니까, 장달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해찬 의원 등 관련 정치인들의 그 5.18 민주유공자 그 선정의 그 문제점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이해찬, 그 다음에 설훈, 민병두 이 세 사람 5.18 민주유공자가 될 수가 없는 어떤 그 근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5.18 보상법 그리고 5.18 유공자법의 관련 조항의 어떤 그런 문헌, 그리고 또 그 관련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광주광역시 내부의 문건을 보면서 이해찬 등이 5.18 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는 그 분명한 근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와 같은 또 이해찬 등 이 세 사람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5.18 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달에 제정이 되고 5월 달에 시행이 된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보통 약칭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화보상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이른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즉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또 회복하고 신장하는 그런 활동을 한 사람들,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이 되고 시행된 것인데요.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이 법은 사망, 행불자, 그리고 또 상이자, 부상자, 그 다음에 질병,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해직을 당하거나 또 형사 그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을 이제 관련자라고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이 민주화 그 관련자 명예회복하고 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을 해 왔는데요. 그 관련된 백서에 의하면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보상한 그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그 보상 내역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해찬 의원, 승보 설훈 의원이 주장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즉 그 백서에 의하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해 15건에 대해서 그 보상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15건, 15명으로 보이는데요.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피해자 15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즉 이해찬 의원 등이 주장한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지, 이 5.18 보상법 그리고 5.18 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이나 또는 예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찬 의원의 논리라면 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도 5.18 유공자법, 그러니까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또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5.18 민주유공자가 됐느냐? 그건 아직까지 모르죠.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이 민주화 보상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18 보상법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화 보상법 제18조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5.18 보상법 등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5.18 보상법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해서 양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중복 받은 사람이 없는지 이것이 밝혀지면 그건 다 환수를 해야 할 사안이고요. 환수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만약에 어떤 기만적인 거짓으로 그렇게 보상을 양쪽에서 다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형사상 사기죄의 그 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해찬 의원 등이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왜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5.18, 그러니까 관계 규정의 문헌이라든가 해석, 그리고 그 내부 심사 기준에 의거했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 5.18 유공자법에 따른 그 유공자 혜택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저는 바로 양보상의 혜택의 차이에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보상보다 5.18 보상법 그리고 5.18 유공자법에 따른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따라서 양쪽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5.18 쪽을 택하는 것이 아마도 기본적인 어떤 이해 타산에 따른 행동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딱 혜택이 딱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주로 보상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의료지원금, 그 다음에 생활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에 반해서 5.18 보상법에 따른 그 보상에 더 나아가서 5.18 유공자법은 어떠한 예우 혜택을 주느냐? 먼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5.18 유공자법은 그 예우 혜택의 대상자에게는 그 자녀에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점이고요. 먼저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대해서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의 어떤 교육 지원 명목으로 입학금, 그 다음에 수업료, 이러한 등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기타 학비가 모두 면제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취업 지원의 또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또 지자체, 그 다음에 군부대, 공립학교 등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오히려 20명 이상 그리고 고용하는 공사기업 업체, 그 다음에 공사단체, 그 다음에 사립학교 등은 취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공립학교, 그 다음에 공립학교, 여기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추가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이 5.18 유공자 그리고 자녀들을 채용해야 할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 이상 공사기업체, 공사단체도 우선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른바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국가기관, 지자체, 국립학교, 공립학교 이런 데 채용 시험할 때 만점에 10% 또는 5%를 가산을 하게 된 그런 또 혜택을 주게 됩니다. 또 의료 지원의 하나로서 그 상이자 부상당한 사람에게는
그 진료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을 하고요. 이제 기타 희생자에 대해서는 이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또 감경 또는 면제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또 혜택으로서는 이제 장기 저리로 또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등 이용료, 또 감면, 또 혜택 등 아주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 또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5.18 보상법, 그리고 5.18 유공자법에 따른 혜택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이해찬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보상법이 아닌 이 뭔가 거짓이나 또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될 수가 없음에도 어떻게 억지로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법에 따른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며칠 전에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해찬, 서른, 민병두 의원 세 사람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5.18 유공자법 위반죄의 어떤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혹들을 좀 명확하게 좀 밝혀서, 이들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면 이것은 밝히고요. 그 다음에 보훈처는 이들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어떤 각종 혜택, 금전적인 혜택을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계기로 해서 5.18 가짜 유공자를 찾아내는 그러한 어떤 또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